네, 선곡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앞서 시황에서 좀 잘못됐던 부분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신공항에서 지금 가덕도 신공항 관련한 종목들이 부각되는 만큼 지금 김해 신공항 관련주가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들이 지금 오리엔탈 전공을 필두로 해서 좀 오른다는 부분 정리해드리면서 네, 주제의 세계 바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신공항 관련주도 그렇고 네. 각종 테마와 개별주들의 흐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시세를 이어가는 쪽에 있죠. 바로 물류. 물류 대란 뭐 얼마나 폭발적이길래 우리 앞서서도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뭐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해운주들이 날아갔었는데 오늘도 역시 시장 안에서 가장 강합니다. 얼마나 폭발적인 거예요? 월요일 방송할 때도 이제 HMM이 계속 가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이것만 가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모든 해운주들이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좀 이것에 대한 뷰를 그 상하이 컨테이너 해운 운임 지수에 대해서 좀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날 이제 폭발을 시작했죠. 자, 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이라서 제가 유가라는 주제를 좀 갖고 왔었거든요. 이 시크릿컬 업종과 경기 정상화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을 자꾸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해운주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하이에서 중국이랑 많이 연결되는 많은 나라들이 물동량이 엄청 많아져서 이것에 대한 운임료가 급등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면 사실은 운임지수라고 한다면 BDI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지만 지금 BDI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하이에 관련된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운업과 이제 조선업까지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볼펜을 만드는 회사가 있었다라고 쳐볼게요. 근데 이 볼펜을 만드는 회사가 소비가 안 돼서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지 않고 창고에 볼펜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되는 건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가 돈을 찍어서 돈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소비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서 올해 이미 인프라 재정 투자를 엄청나게 시작을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모든 원자재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쓸어 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쌓여 있다가 이제 제품들의 이런 오더가 본격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BDI는 가지 않지만 이 컨테이너 지수가 운임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볼펜을 무지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면 이 제조 볼펜 공장하라는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원재료를 사다가 볼펜을 사야 될 이 부분이 제가 내년 시장을 좋게 보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재고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BDI가 좋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도 올라가 수요 단에서 자극이 되니 유가도 좋아질 수 있고 그러는 시크릿컬 업종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자꾸 유가를 말씀드리는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이제는 얘가 결론 나온 것 같아요. 해운주는 적어도 지금 이제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하염없이 오를 수는 없잖아요. 운임 지수라는 것이 물건값보다 더 비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느 정도 멈출 때 일단락에 한번 올 수도 있다. 지금 시장이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 추격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나의 때가 온다면 이 해운주들은 좀 포트에 담을 수 있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두 번째는 조선주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일단 해운주를 먼저 그러면은 결론 내고 가죠. 지금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오르면서 사실 컨테이너 쪽으로 대한해운과 HMM이 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벌크 운임 지수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보셨으면 상대적으로 그래서 페노션 쫓아가긴 했지만 벌크선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탄력도가 덜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시점에서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면 많이 오른 벌크 그 컨테이너 쪽이 아니라 대한해운 HMM이 아니라 페노션 쪽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습니다. 보는 건가요? 제 성향으로는 지금 대한해운 못 잡거든요. 그냥 보낼 거예요. 너희들 많이 즐기세요라고 보내겠지만 이러면 BDI가 앞으로 움직일 수 있겠네라는 관점으로 거기를 지켜보면서 타이밍이 왔었을 때 사실 한쪽 날개로 계속 날아갈 수는 없거든요. 조선주가 LNG 수주만으로는 못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선주들은 우리가 이렇게 운임지수가 올라가면 해운사가 발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다가 발주를 내게 되면 그동안 LNG로 외날개 지수를 펄럭였던 조선주들이 이제는 그동안 기다렸던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의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때문에 네. 거기에 조선주는 풍력이라는 신재생까지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내년에 유가가 폭등할 필요 없습니다. 플랜트 수가 나오는 거 50달러가 넘어가면 되거든요. 아, 유가가 바이든 시대에도 50달러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뷰가 있으시다면 시간 싸움 가시면서 지금 며칠 동안 오른 거 말고 여전히 시장 대비 안 오른 종목을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대형주, 조선주부터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해운주 안에서의 페노션도 지금은 역시 쫓아서 많이 그렇죠. 올랐기 때문에 네네. 부담스럽잖아요. 네, 지금은 좀 차분해질 때까지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대 좀 조정이 나온다면 그 연말 안에서 트레이딩 전략으로 그렇습니다. 좀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진짜 지금 이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담는다면 조선주. 그렇습니다. 그럼 페노션보다 조선주가 매력도가 더 높은가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덩치 큰 놈이 유리한 상황인 대형주. 것 같습니다. 대형주입니다. 제가 어저께 시장 뷰를 바꿨습니다. 12월에 제가 연말로 갈수록 이제 아껴놓던 돈을 삼성전자를 제 진짜 친한 분들에게는 풀신용으로 살게요라는 농담까지 했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농담을 했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12월에 살라고 했었냐면요. 12월에 FOMC가 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치료제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유가도 올라가고 있죠. 치료제가 나오면 왜 성장주가 싫어하냐면 더 이상 부양책을 쓸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지잖아요. 돈을 못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기대했던 저의 연준의 스탠스는 뭐냐면 치료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되려면 무지하게 시간이 걸릴 거야. 그래서 경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서 재정 정책으로 완화가 될 동안 경기가 실제로 좋아질 동안 연준은 모든 걸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어라는 뉘앙스. 이게 확인하고 제가 사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외국인 매수 보고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삼성전자 열심히 담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전략을 바꾼 것이 뭐냐면 사서 물리자 전략입니다. 대형주를요? 네, 그렇습니다. 사서 물리자. 물리더라도 대형주를 그때까지 중심으로? 기다리지 않겠다. 네, 그렇습니다. 매매를 그래서 하겠다. 탑픽으로 삼성전자와 조선주를 조선주 안에서 어떤 종목?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해운주 안에서 트레이딩이지만 해운주보다는 오히려 대형주 안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조선주에서도 현대미포조선과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더 구성을 해가자. 네, 역시 1순위 삼성전자를 삼성 아저씨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특징주들도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오늘도 뭐 화이자 백신 관련주 안에서는 또 콜드체인 관련주 이제 넘어서 드라이아이스, 태경케미컬과 풍국주정. 근데 풍국주정 좀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의 힘은 어느 정도로 보셨어요? 이거는 좀 종목별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아이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경케미칼은 뭐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손이 있는 차트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풍국주정은 그렇지 않은 게 이미 수소에 대한 매물대가 위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쫓아간다 만다라고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태경케미칼의 어떤 날개를 필 수 있는 시장 분위기는 만들어졌다. 지금은 살 수 없는 상황이니 뭐 그냥 이런 이슈로 이런 것이 움직이는구나라는 정도로 보내주려고 합니다. 아미노로직스 그리고 지금 또 분말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오른 비슈월드제약, 영진약품, 한국윤리온제약 이쪽도 그냥 보내주는 겁니까? 보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저께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뷰가 변했던 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뉴스를 봤는데 이 분말 주사라는 것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돼. 어떻게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잘 납득이 안 된다. 드라이스는 좀 쉽잖아요. 이게 저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납득이 쉽지만 분말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도 아니니 급한 추격은 좀 자제하고 지켜보자라는 마인드로만 대응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닥 사고 싶지는 않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진단키트 지금 시즌이 영업이익 3,000% 급증을 했는데 제가 리포트들을 살펴보니까 목표가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지금 이미 백신 기대가 나오다 보니까 예전만큼의 멀티플을 주기에는 글쎄 실적으로도 아직은 좀 이제는 좀 성에 차지 않는다. 26만 원에서 37만 원까지 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시즌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 코스닥 시장 지수도 부담을 받았어요. 자, 시즌을 지금 사시는 이유가 뭐냐면 엄청나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그 대비 싸다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증권주 사세요. 그럴 거면 증권주를 사십시오. 실적 엄청 좋은데 주가 쌉니다. 은행주 여전히 주가 쌉니다. 내년에 시즌이 진단 장비를 얼마나 팔 수 있느냐는 사실은 이제는 코로나를 지워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규 접근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보다 이건 갖고 계신 분들이 어째하나라는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출구 전략 세우셔야 됩니다. 어제는 또 박창현 대표님은 버텨보자라고 하셨거든요. 글쎄요. 뭐 버티지 그분의 말까요?
어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 얘기를 듣고 어느 쪽 논리가 내가 공감이 잘 되는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실적 대비해서는 진짜 실적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뭐 실적도 그렇지만 워낙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잡히지 않고 네. 계속 날로 확산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발상적으로 어제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를 말씀을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근데 반대의 뷰시네요. 아닙니다. 일단은. 이왕 네. 어차피 똑같이 에너지로 공부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면 시크릿컬로 오셔야 됩니다. 아우 또 강한 뷰. 네. 정말 엇갈리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좀 강했던 또 헬스케어 관련주 어제 저희가 오스테 임플란트를 또 짚어봤습니다. 네. 근데 인바디, 클래시스, 루트론이 다 강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어저께 이쪽 공부를 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스테 임플란트가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못 봤던 영역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거를 예측도 사실 못했었던 영역인데 이쪽이 생각보다 좋구나라고 해서 어저께 내가 내린 결론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뭐 인구 고령화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좋다라는 네. 것은 10년 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수혜주로 볼 수 있죠. 헬스장이 그동안 마비였습니다만 이제 헬스장이 다시 정상 가동화 될 수 있었을 때 새롭게 내놓은 장비들을 다시 이제 네. 헬스장이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행사 뭐 이것이 우리나라만 헬스장이 가동되는 것이 아니죠. 전 세계가 다시 그렇죠.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벌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인바디는 조금 말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임플란트 쪽은 잘 모르겠지만 치과. 지금 네, 이 시장 분위기가 의료 장비 쪽에 조금 열광을 하고 있겠구나. 또 그 중에는 이제 미용과 사실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이 미용 쪽이잖아요. 그럼 이제 마스크 벗으면 이빨이 예쁘게 좀 있어야 되겠고 피부 미용도 그렇죠. 피부 미용도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클래시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런데 강점 미용에선 세계 최고의 네. 정말로 대한민국 여성처럼 아름다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컨텐츠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미용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들이 이런 틈새 시장에서 좀 매력을 발산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그런데 저는 잘 따라가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갔는데 나는 사고 싶진 않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쪽을 좋은 건 알지만 실제로 매매해본 경험이 극히 드물어서 네. 그렇지만 이제 클래시스는 좀 의심이 가는 그런 양봉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일단은 관심 종목에다 넣어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짜린 거고 실질적인 매수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올랐고 잘 갔네 놀라긴 했는데 내가 네. 매매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네. 다른 쪽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 소비주는 어떨까요? 오늘 뭐 LG생활건강, 이치한불, 토니모리가 좀 오르긴 했는데 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도 있었지만 사실 광군제 매출이 잘 나왔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이쪽은 좀 매매해볼 만합니까? 저는 사실 광군제 기대감은 없습니다. 광군제 기대감이 있었으려면 먼저 움직였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하나죠. 시진핑 주석이 온다는데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협력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더 크지 않겠느냐. 네. 북한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쪽이 안 움직였는데 저는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주를 그날 떴던 날 일부만 매도하고 나머지는 가져갈 건데 언제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관광상품 재개할 때 네.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전후로 또 시트립에서 한국 일면 타이틀을 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타이틀에서는 중국인이 돌아온다는 시대가 머지않아 열리게 될 테니 그때까지 한번 장기 투자로 봅시다라는 여행주를 또 잡아주셨잖아요. 그랬었죠. 현금보다는 여행주를 차라리 그렇습니다. 갖고 가보자 했더니 생각보다 빨리 제가 기다렸던 건 사실 모더나였는데 네. 화이자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높은 수익을 냈었기 때문에 일부 이익 실현을 하고 그걸로 지금 화장품주와 중국 소비주를 제가 월요일 추천주도 이제 제로투세븐이었는데 네. 화장품주들을 조금 담아가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뷰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제 박장현 대표님은 화장품은 시진핑이 온다 해도 진짜 와서 뭔가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다르네요. 네, 다르네요. 종목 픽으로 또 갖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종목 픽으로 한국 화장품 가져와 봤습니다. 누군 날이 만나. 네. 한국 화장품 네, 어떤 모멘텀일까요? 따로 만나서 화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다를 수 있죠. 사실은 한국 화장품이 이제 어떤 화장품 업종에 엄청난 실적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대형주가 먼저 가는 장이에요. 그래서 LG생활건강과 아모렉 먼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LG생활건강은 거의 완성형 차트와 캔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왔었을 때 이것에 동조하는 흐름이 났었을 때 그러면은 이제 함께 움직일 섹터가 여행, 면세점, 화장품이거든요. 그럼 이제 중국 관광객이 오게 되면 이제
이제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한국 화장품은 그 테마로서의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언제나 화장품을 갈 때 세 손가락 안에 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화장품을 나쁘게 볼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네. 치료제 나오면 마스크 벗어야 되죠. 사람들 미용에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죠. 한국 컨텐츠가 계속 좋아지고 있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제 중국 여행객이 들어오게 된다면 면세점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뭐가 됐든 한국 화장품은 테마로서의 매력도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근데 지금 이제 방향성을 잡을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화장품이 더 마음에 드는 게 손절 라인이 저 개인적으로 잡혀 있어요. 13,000원 깨면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에 대한 견뎌낼 수 있는 폭도 좁다라고 봤었을 때 이 자리에선 사놓고 테마 흐름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 한번 보자. 뭐 여행주가 7일지 나오면 뭐 그때까지 매력들을 갖고 가져보자 하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은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걸로 봤었을 때 하방 경직성은 있고 상방의 테마 매력도는 살아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 17,0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13,000원서 손절가 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화장품까지 대형주 중심으로 조선주를 그리고 테마 안에서는 또 화장품주에 대해서 또 매수를 해보자. 한국 화장품 도움 말씀까지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함정남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